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파이널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보험 이론 쪽에서 3강의나 했어요. 하다 보니까 파이널이지만 심화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2강 정도 생각을 했는데 하나 늘어났고, 자, 이제 F2 보험 가입 금액 갈게요. 보험 가입 금액은 무조건 나오고요. 이제 올해 작년하고 달라진 게, 확실하게 달라진 게 여기죠. 일관되게 다 1,000원 달인 절차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이제 계산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해서 나온 그 금액,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왔으면 1234만 5,678원인데 우리 1,000원 단위 절사잖아요. 그럼 1,000원 단위 절사면 여기입니다. 1,000원 단위. 그래서 얘를 0으로 딱 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 2, 3, 4, 5, 0, 0, 0이에요. 이렇게. 근데 시험장에서 지금 저랑 같이 하시니까 편안해서 1234만, 5,000원이 아니죠. 0이죠. 죄송합니다. 1234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혹시라도 편법입니다. 순간적으로 잠깐 당황하기는 하실 일이 있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게 막 특정 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야, 가만있어. 만원 단위 헷갈리네. 그럴 때면 이를 든 거죠. 1, 2, 3, 4, 5, 6, 7, 8. 1234만 5,678원에 어떤 금액이 나왔으면 그냥 나누기 만원 해버립니다. 나누기 1, 만원. 만원은 동그라미 2개 치면 됩니다. 는 하면 1, 2, 3, 4.5678. 그럼 점 밑에 발라버리고 1234만 원 해서 답안은 쓰실 때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이렇게 1234만 원 이렇게 한글로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헷갈리시면 이렇게 쓰는 것도, 왜 1,000원 단위 절사는 만원까지만 표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쓰셔도 좋고 000 해도 좋고 이렇게 글자로 쓰셔도 좋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만 가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적과전 과수사종. 자, 여기서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똑같죠? 그다음 1,000원 단위 절사. 다음에 요 가입 수확량은, 자, 다른 데는 평년 수확량 표현 쓰고 얘는 평년 착과량이라는 표현을 쓰죠.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한다. 평년 착과량 어떻게 나왔죠? 우리 바이, C등학 공식 기억나시죠? 구하고. 그래서 나온 값 됐고, 나중에 저건 학교 인수 관련 수확량 할 때 해드릴 거고, 쭉 가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 과수가 20개 중에 4배 단답 4개 빼고 나머지 수학감소가 총 16개입니다. 이렇게 16개인데 그 중에 포대참, 얘가 비가림 과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복숭아, 자두, 만감류. 그래서 포복자만 얘들을 우리 이번에 종합가수라고 하죠. 이른바 종합가수. 얘는 과수사종. 그 다음에 호두밤, 매실살구, 오미자, 유자. 그 다음에 뒤에 오감분무에서 오디, 감귤인데 온주밀감만, 만감류는 여기로 이사 왔죠. 그 다음에 복분자, 무화과 됐고요. 똑같이 여기서부터는 가입 수확량, 가입 가격, 그 다음에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그래서 출제자가 줄 때 최소 가입 비율, 최대 가입 비율, 이것도 주의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포도, 대추, 참다리를 재배하는 비가림 시설은, 특이하죠? 자, 시설이니까 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가입 면적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이게 제조달 가액이에요. 감가상각 안 건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1,000원 단위 절사한다. 특이한 거는 이렇게 상전된 금액, 저 제조달 가액이죠. 저기에서 80에서 130% 사이에서 10% 단위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참다래는 계약자 고지, 포도, 대추만 이렇게 한다는 뜻이고, 참다래는 계약자 고지. 계약자 고지는 뭐냐면 계약자가 시설 공사를 했을 거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통장명세 다 있을 겁니다. 구두로 하는 거 아니죠.
다 서면으로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자, 말이 계약자 고지지, 계주지, 사실은 서면으로 다 증빙이 갖춰진 것들만을 말합니다. 다음 중요한 거,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우리 축사도 시설이죠. 얘도 시설이고, 축사는 우리 80% 부법이율 조건부입니다. 즉, 무슨 뜻일까요? 80% 이상만 가입해 주시면 보험가액에 이상만 가입해 주시면 전부 보험으로 간주해서 손해액이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액을 비례 보상하지 않고 전부 보상하겠다. 얘도 같은 취지입니다. 즉 80% 이상만 가입해 주시면 100% 이상 초과 가입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해액을 비례 보상하지 않고 전부 보상해 주겠다 라는 뜻이고, 공식을 나중에 보험금 공식 보시면 비가림설은 전부 보상, 비례 보상이 없어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80% 부분 조건부로 들어왔어요. 100% 가입해야 전부 보험인데 80%만 가입해도 전부 보험으로 인정해 주겠다. 즉 20% 프로모션 그런 거죠. 이렇게 되셨고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논작물은 한번 기출이 됐죠. 똑같이 가입 수확량 곱하기 여기는 가입 가격을 우리가 표준 가격이라 표현하고 표준 가격에 대해서는 여기 하나 더 붙죠. 이거 기출이 됐었습니다. 선원 단위 절차는 똑같고요. 요 표준 가격은 시군별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인데 이게 최근 5년 평균가, 말 더럽게 길어요. 뭐냐면 시군별로 통계 자료를 내는데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인데 이게 최근 5년 자료를 평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그 값에다가 민간 RPC 지수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개가 주어지면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곱한 금액에다가 가입상여 곱한다. 1,000원 단위 절차한다. 자, 됐고요. 자, 이제 여기 조사료용 편은 논작물 수확감소 보장 방식 보험 상품에 들어와 있지만 보험금은 수확감소 보험금이 아니고 경작불능 보장 보험금 하나만 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사료용 배는 여기죠.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가입 면적입니다. 딱 봐도 이게 보장 생산비, 생산비를 보장하는 방식인데 보험금 명칭은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아니라 경작불능 보험금입니다. 그거 하나만 줘요. 자, 됐고. 그거 주의하셔야죠. 여기서 헷갈리신 분 있어요? 아니, 교수님. 가입 금액은 보장 생산비로 해놓고 보험금은 경작불능 보장 보험금. 그렇죠. 생산비 보장해 줄 수 있으나 그냥 보험금은 딱 경작불능 하나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입수확량은 역시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이고 이번에 추가로 업무 방법에 뭐라고 들어와 있냐면 이 부분이죠. 색깔 바꿔서 여기 벼의 경우만 리동 단위로 리동별 묶어서 5% 단위로 선정 가능하다. 즉 뭐예요? 조금 10%는 러프하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진 거예요. 아마 리동별로 계약자의 상황을 봐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시군구로 광역적으로 묶어버리면 일이 커지니까 그냥 조금 더 최소 단위죠. 리동별로 묶어서 5% 단위로 선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자, 쭉쭉 가실게요. 여기서는 똑같이 여기 밭작물 종합형 수확감소 보장 양양, 고마오, 감차, 콩팥, 양파, 양배추, 고구마, 마늘, 옥수수, 감자차, 콩팥 9개 얘들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 똑같이 1,000원 단위 절사죠. 다만 사료용 옥수수인데 얘네들은 사료용 똑같죠. 조사료용 배랑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가입 면적. 형태는 가입 금액은 보장 생산비에 들어왔지만 보험금은 경작불능 보장 보험금 하나입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 아니에요. 주의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1,000원 단위 절사. 그 다음에 가입 수확량은 똑같이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인데 주의할 거. 옥수수가 중요합니다. 옥수수는 다르죠? 여기가 요 형태가 아니에요.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 개념의 공식 어디에도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 그래서 아마 출제자가 줄 때 보험 가입 금액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표준 수확량 주어지겠죠. 근데 가입 비율은 최저 비율 또는 최대 비율 둘 중에 하나 물어볼 수 있겠죠. 또는 가입 금액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천원 단위 절차는 똑같이 해주시고 됐습니다. 쭉 가셔서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밭작물 종합염 생산비 보장 10개죠. 이번에 양상추가 들어와서 고, 프로, 무, 배, 단, 당, 파, 매, 시, 양상추까지 됐고 역시 생산비 보장이니까 보이는 그대로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가입 면적 1000원 단위 절사. 그래서 요거랑 저 외에 조사료용배랑 사료용 수 색깔이시는데 보험 가입 금액은 이렇게 구하지만 보험금은 경작불능 보험금이다.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여기 고추하고 브로콜리에는 보험 가입 금액이 있고 보험금 공식에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을 하는 거 있었죠. 그거는 그 공식 때 얘만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의 개념이 들어간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인삼이고요. 인삼에서는 여기 이렇게 좀 특이하죠. 연금별 보상 가액이죠. 곱하기 재배 면적입니다. 물론 얘는 당연히 단위 면적당 보상 가액을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연금별이니까 2년근, 3년근 가면서 저 보상 가액은 당연히 누적 개념이니까 생산비가 누적되잖아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얘는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별 보상 가액은 업무방법서에 있잖아요. 2년근부터. 그러면 암기를 해 주시되 주의할 게 이번에 또 붙었죠. 이번에 뭐냐면 이 연금별 보상 가액은 가입 당시 연금 플러스 1년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주의하시죠. 가입 당시가 3년근이면 보상 가액은 4년근으로 한다. 보험 가입 금액 계산할 때 지금 우리 보험 가입 금액 하고 있잖아요. 됐고 그다음에 또 1000원 단위 절사 통일하고요. 여기 자 특이한 거. 자 우리 해가림 시설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비가림 시설 하고 왔는데 비가림 시설은 여기까지만 있었어요. 조금 밑에 시설 곱하기 가입 면적, 재배 면적이었는데 설치 면적. 그런데 얘는 이렇게 강가 상각을 적용한 겁니다. 역시 1000원 단위 절사고.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과 해가림 시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됐고 그다음에 농업 수익 감소 보장. 그렇죠? 수익 감소 보장은 우리 7개. 포도, 양, 고, 마, 가을, 콩. 과수에서는 포도 하나, 그 다음에 밭작물 종합용 수확 감소 보장에서는 양, 고, 마, 가을, 콩. 양파, 양배추, 고구마, 마늘, 가을, 감자, 콩. 이렇게 6개. 됐고, 여기는 가입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 됐고요. 자, 오셔서. 자, 원예시설 오시면 크게 이렇게 시설 있죠? 시설 있고, 그 안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있습니다. 먼저 그 안에 재배하는 작물을 볼게요. 얘도 원예시설 시설 작물, 버섯 작물은 기본 보장 방식의 개념은 생산비 보장입니다. 생산비 보장이니까 똑같이 재배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를 곱해 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단위 면적 그 제곱미터가 아니고 뭐 병당 개당인 것도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줄 겁니다. 그렇게. 그럼 얘가 개당이면은 면적이 아니고 뭐 봉, 개수 등으로 주겠죠. 그렇게. 대부분 면적이 많으니까 저렇게 썼을 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00원 단위 절사 얘기는 없습니다. 1000원 단위 절사 없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별로 연간 재배 예정 작물 중 뭐예요? 그냥 한 가지만 재배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가지 이상 작물을 재배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재배 면적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0제곱미터다. 그 안에 하나만 재배하면 곱하면 끝인데 2가지 이상이면 뭐가 달라져요? 얘는 동일, 얘가 이제 나눠지겠죠? 얘가 달라집니다. 그럼 따로따로 다 할 거냐? 보험 가입 금액 할 때. 그건 피해 산정할 때 하는 거고, 가입 금액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 생산비 가장 높은 여기입니다.
가장 높은 거 기준으로 전체 재배 면적을 곱해버리면 됩니다. 일단 가입 금액은 그렇게 하고 넓게 잡아놓고 실제 피해가 났을 때는 피해 면적과 피해 면적당 보장 생산비를 곱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거기서 50에서 100%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똑같이 이제 10% 단위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1,000원짜리 절세란 얘기가 없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자, 여기서 시설은 시설과 버섯재배사 원의 시설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대시설 두 개로 나눠지고 부대시설은 계약자 고지의 방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여기네. 요거 1번 전산으로 상전된 기준 가입금액. 이게 뭐냐면 우리 얘네들 농업용시설 버섯재배사는 각각 시설 재료별로 딱 표준 단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입력이 다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면적만 딱 곱하면 됩니다. 그게 전산으로 산정된 거예요. 단가가 나와 있으니까 면적만 딱 때리면 합계가 엑셀로 자동으로 딱 나오겠죠. 그 금액에 90에서 130%, 처음부터 90에서 130%, 즉 90% 이상만 가입하면 전체 가입으로 보겠다. 얘는 10% 프로모션이죠. 비가림설은 80에서 130, 원예시설은 90에서 130 사이에서 결정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거 있는데 전산 적산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전산 각각의 표준 단가가 돼 있고 다 계산한 걸 그냥 엑셀로 합계해낸다. 그게 적산 개념인데 같이 보시면 되겠고 업무방법서도 계속 이게 뭐 혼자서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바뀌었는데 그냥 굳이 오타로 보지 마시고 저도 처음에 오타로 봤는데 그냥 같이 혼용해서 쓰더라고요. 전산적산 이렇게 거의 통용으로 봐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기준금액이 산정이 불가능하다. 무슨 뜻이에요? 표준 단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굉장히 고가 재료들까지 모두 다 전산화 시킬 수는 없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은 여러분 집 짓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 아주 특별한 수입산 이태리짠 고급 타일 있을 거야. 그게 표준 단가가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표준 단가가 있는 것들은 보편화되고 인증된 단가 재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시는 얘네들은 표준 단가가 없으므로 전산으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표준 단가가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엔터 쳐서 적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계약자 고지죠. 말로 말고 계약자 고지긴 한데 뭐냐면 서면으로 통장, 사본,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서 싹 다 보험, 논해업소, 농협, 소문의 보험의 만족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제출해야 맞네? 심지어 수입했으면 통과한 자료까지 이렇게 해서 잘 봤더니 유리온실 중에서는 경량철골조 이거 집두지입니다. 집질 정도로 튼튼한 것을 유리온실 우리 시설작물 버섯작물 재배 시설작물 재배했다고 친 거예요. 비싸겠죠. 그 다음에 내재형 하우스 엄청 저거 보면 내진 설계까지 튼튼하게 진 거죠. 그 다음에 비규격 이렇게 전산으로 산정이 되지 않은 규격화되지 않은 하우스 규격화되지 않은 하우스니까 전산으로 산정이 불가능하죠. 처음부터 단가 표준이 안 나와 있다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고지해 줘야죠. 각종 계산서로 이렇게. 똑같죠? 버섯 재배사인데 허접하게 친 것도 아니고 경량 철골조 심지어 콘크리트조 100년도 갑니다. 콘크리트. 어떻게 이것에서 단가를 먹이냐는 거죠.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이 불가능하죠. 이렇게. 또 요같이 요것처럼 내재형 하우스 역시 튼튼한 것만 내진 설계 등등 또는 이렇게 비규격 하우스 똑같죠. 공유는 뭐예요? 이게 다 내재형 비규격 하우스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이렇게. 다만 저렇게 비규격 하우스 중에서 얘네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계약자 고지대로 맡겨놓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가 제곱미터당 막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래. 뭐 땅이야? 장난해? 그래서 너무 멋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한과 상한을 정해놓습니다. 이 안에서 선택하시라고. 아무리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도 최하한과 상한은 정해놓고 이 안에서 하셔야죠. 적당히 하셔야지요 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약자 고지라고. 아 그래? 그럼 나 쟤하고 짜가지고 이거 보험 가입금에 이빨이 높여놓고 손해 나면 한도 다 받아야 되니까는 그래? 그럼 야 통장 맞추고 해가지고 이거 제곱미터당 한 300만 원 할까? 땅 장사 하나요? 건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완전 표준화는 아니지만 정해놓고 이 안에서 선택하세요. 얘네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딱 정해놓은 겁니다. 얘네들만. 왜 이랬을까요? 가만 농협순보가 지켜보다 보니까 여기서 장난을 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됐습니다. 역시 부대설은 계약자 고지로 가고요. 그다음에 쭉 가셔서 자 이번에 가입금액 할 때 원칙과 예외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 일반적으로는 제주도액가액 특약 여기죠. 일반적 제주도액가액 특약 미가입 시 그냥 보통약관 그냥 주계약입니다. 특약 없이 그때는 시가 기준 시가 기준이 뭐죠? 제주도액가액에다가 여기 뭐냐면 여기다가 감가상각률을 적용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감가상각을 적용한 게 얘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액가액을 한마디로 나중에 되게 강의해 드릴 겁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뒤에 제가 제주도액가액 시가 개념을 또 한 파트로 싹 정리해 드렸어요. 이 과목에 가면 또 F 시리즈에 있어요. 그대로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새 거로 보장받기 흥거입니다. 흥거가 얘는 시가는 흥거. 흥거, 감가상각 뗀 거, 중고, 제주도액가액 감가상각 조건은 다 동의합니다. 제주도액가액은 새 거. 그 당시에 새 거. 지금 이거 내가 새로 사면 얼마지 그겁니다. 제주도액가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새 거 특약을 미가입. 그러면 흥거로 받아. 흥거는 시가로 결정하고 아니야. 나 보험료 더 내고 특약에 가입을 해서 새 거로 보장할 거야. 새 거 보장 특약 가입시는 당연히 새 거로 결정한다. 무엇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보험 가입 금액. 그러니까 뭐예요? 새 거로 보장받고 이 특약은 뭐냐면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손해액을 새 거로 보장받고 싶으면 보험 가입 금액도 새 거로. 손해액을 흥거로 보장받고 싶으면 보험 가입 금액도 흥거로. 보험 가입 금액 판정 기준과 손해액 판정 기준을 일치시키는 문구입니다. 됐을까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모두 가입 금액 하는 김에 같이 볼게요. 인수제한 파트에도 나오긴 하는데,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험 가입 금액으로서 인수제한을 걸어 놓는 거죠. 어떤 거는 금액으로, 어떤 것은 면적으로.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외우시면 안 까먹을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시험에 무조건 나오면 무조건 맞추시는 거고, 여기서 틀리면 떨어지는 겁니다. 남들 다 맞추는 거기 때문에. 자, 최소 가입 금액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200만 원 이상이에요. 200만 원 이상 외울 필요 없겠죠? 아닌 것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 최소 50만 원을 가입 금액 최저한으로 걸어놓은 품목들이 여기 논작물의 벼밀보리 길이. 조사료용벼 어디 갔죠? 조사료용벼는 면적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여기는 면적 기준이죠. 조사료용벼는 면적 기준. 나머지 논작물은 50만 원. 그 다음에 밭작물 종합비용 생산비 보장 10개 중에서는 메밀만 돼 있죠. 그 다음에 100만 원 이상이죠. 100만 원 이상인 품목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답안 쓰실 때 이런 거죠. 출제자가 이렇게 이 박스를 여기다 쳐볼까요? 이렇게. 출제자가 물어보기를 항상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는
출제자가 문제의 답안을 어디까지 한정하는지 그 카테고리 제한을 잘 봐야 됩니다. 제약 조건을. 자, 보험 가입 금액을 100만 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품목을 모두 쓰시오 그러면 얘하고 얘를 다 써주셔야 되고, 보험 가입 금액을 100만 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품목 중에서 또는 100만 원 미만을 인수 제한하는 품목 중에서 동의하죠. 밭작물 종합염 생산비 보장 품목을 쓰시오 그러면 얘만 써야 되고, 밭작물 종합염 수확감소 보장 품목을 쓰시오 그러면 얘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배단당 파시 양상추, 여기는 콩파독. 기존에는 무배단당 파시 콩파독, 무배단당 파시 콩파독이었다가 양상추가 새로 이번에 들어왔죠. 여기 무, 배추, 단호박, 당근, 파, 시금치인데 조금 더 디테일에 갈게요. 여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생산비 보장이니까 무는 고냉지무, 월동무, 배추는 고냉지 배추, 월동 배추, 칼배추까지, 단호박, 당근, 파는 대파, 쪽파까지, 시금치, 양상추, 여기는 콩파, 녹소수 됐을까요? 넘어가시고. 자, 이번에는 저 위에까지 우리 지금까지는 금액 기준, 이번엔 면적 기준. 자, 면적 기준으로 인수 제한하는 것들을 봤더니 우리 포도, 대추, 참다리를 재배하는 비가림 시설은 최소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원예시설이 있죠. 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얘네들은 최소 300제곱미터. 다 기출되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얘들은 언제나 항상 아무 때나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이게 나왔다. 출제자가 주는 겁니다. 저건. 준다는 건 점수 주는데 뭘 줄까요? 시간도 세이브하라고 준 겁니다. 알면 쓰는데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세 가지. 차, 그 다음에 논작물의 조, 사료용bio, 수확감소 보장이 아니 경작불 보장이죠. 사료용 옥수수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이 이제 F3 보험료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